전주천 사전다리에서 남천교 방향으로 바라본 전주천의 풍광입니다. 또 백제교 인근에서 바라본 전주천의 모습입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물 흐름에 어울렁더울렁거리고 수풀의 우거짐은 아름다운 생태하천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남천교에서 바라본 석양지는 전주천의 모습은 그림보다도 더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천은 곳곳이 폭격을 맞은 것처럼 성한 곳이 없습니다. 우거졌던 수풀들은 본데 없이 깎여져 나갔고 직경 30-40cm 되는 나무들은 난폭하게 잘라졌습니다. 예전에 그 아름답던 풍경이 사라진 겁니다. 사정이 이렇자 시민들은 공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천과 삼천 주변 버드나무 등을 벌목한 이유를 치수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수 등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호안 정비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안 정비에 대해서는. 실제 서신동 백제교 인근 하천 내 호안은 지난 2020년 홍수 이후 방치돼 있습니다. 치수 정책을 강조하는 게 무색합니다.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 정작 벌목을 통해 홍수위가 감소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기준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나무만 제거했을 때 수치는 없고요. 나무하고 같이 준설했을 때 홍수위가 좀 감되는 그런 자료는 제가 한번 자문을 받은 게 있어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저희 SK브로드밴드 전주방송에서는 전주천과 삼천 수변 지역 벌목과 관련해 취재를 하고 또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치수 정책의 일환으로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많은 시민과 또 환경단체는 그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물음, 또 기준과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주시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천의 벌목과 홍수위 조절에 대해서도 상관관계를 자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분을 샀는데 관련해 이번 시간에는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선임활동가와 함께 무엇이 문제인지 또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현 선임활동가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어떤 게 문제입니까? 일단 오래된 역사문화도시 전주를 상징하는 아름드리 버드나무 260여 그루가 무참하게 잘려나가면서 네. 야생동물의 서식처이자 은신처, 물고기들이 또 기대어 살고 있는 이런 환경이 크게 훼손되었다라는 거고요. 가을이면 이제 억새가 정말 아름답잖아요. 은빛 장관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네. 이런 억새군락이 파헤쳐지면서 전주천과 한옥마을이 만들어낸 이런 명소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강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지금까지의 상황을 짧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3월 10일경에 전주천과 삼천에 나무가 베어지고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서 네. 현장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방 사면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일부가 베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왜 나무를 베는지 어떤 사업 계획을 세워서 베고 있는지 이걸 물었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다 받기도 전에 추가적으로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뿌리 근경이 약 60cm가 되는 아름드리 버드나무들이 연이어 잘려져 있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네.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물의 날을 맞아서 현장 기자회견을 하고요. 또 전주시에 공사 중단을 요청을 하고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3월 24일에 남천교 일대, 그러니까 한옥마을의 낮은 기와 지붕과 어울려서 치명자산을 기린봉을 배경으로 서 있는 그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던 버드나무가 싹 잘려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분노한 시민들과 함께 저희가 3월 27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을 했고요.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 4,200여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의견을 주셨고요. 1인 시위 이어가고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버드나무를 지키기 위한 활동이 있었고 또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또 지난 12일에는 시청 앞 광장에서 모임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버드나무 지키기 시민 문화제라고 네. 우리가 이제 나무가 이 지금의 환경과 어찌 보면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무처럼 좀 그 평화로운 목소리를 좀 전달하자 해서 이번 전주천의 버드나무가 베어지는 그 안타까움을 노래로 표현한 우리 지역 가수가 노래도 하고 참여한 시민들은 나무와 버드나무와 관련된 시들을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신앙송도 하고
그 나무가 베어진 공간이 나의 유년 시절의 어떤 추억의 공간이었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산책했던 어떤 공간이었는지를 말하면서 이 나무가 베어진 거에 대한 어떤 아픔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전혀 생태 감수성도 떨어지고 자연과 공존하지 못하는 시 행정에 대해서 규탄의 목소리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전주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변 벌목이 홍수 피해를 막는 데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지가 의문인데요. 예.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지향점인 것은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닐까요? 당연히 어쨌든 하천, 특히나 도심하천은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천은 그렇게 시민들과 함께 안전과 자연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그렇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름드리 버드나무들이 그냥 들어와서 자연이 키운 나무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오히려 키를 키운다거나 가지를 쳐주거나 이렇게 네. 해서 관리한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관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또 나무를 벤다고 해서 홍수의 단면이라든지 홍수의 배제 속도, 그러니까 물이 빨리 흘러나가서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그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토목학과 1학년 학생이 들어도 웃을 일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홍수가 발생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과연 어떤 것들이 홍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느냐 이거를 찾아서 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나무는 한참 뒤에 있는 거고요. 이미 그 나무는 홍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해온 나무들이 베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법과 원칙을 무조건 지킨다고 하더라도 이번 벌목 행정은 맞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하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되지 않은 건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천 관리와 정비 사업의 모든 것은 이 하천 기본 계획에 따라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 전주천 하천 기본 계획상에 홍수 소통 능력이 부족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기본 계획서는 나와 있고요. 네. 오히려 문제는 전주천 하류에 있는 5개의 보들이 물의 흐름을 가로막기 때문에 이 보들을 개선하고 낮추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그 하천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고요. 하천의 하상이나 수변 같은 경우도 자연성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하천 바닥을 준설하거나 호안들을 손대면은 것은 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기본계획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네, 10수년 또 20년 가까이 가꿔지고 보존됐던 수목들이 사라졌다는 점에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전주시 행정의 환경 감수성이 어긋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진짜 생태 감수성, 환경 감수성이 1도 없다. 이런 말들을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들었던 얘기는 쓸모없는 나무를 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쓸모없는 나무는 없잖아요. 네. 다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고 다만 일부 도심하천 구간에서는 관리가 필요해서 저희가 가지도 쳐주고 빨리 자랄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왔는데 마치 강에는 물만 흘러야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강에는 모래톱도 있고 억새, 갈대, 나무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네. 하천 생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홍수 피해 나면 책임질래. 뭐 기자들에게도 윽박지르고요. 저희들에게도 했던 얘기인데요. 사실 책임과 권한은 행정에 있는 거잖아요.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또 행정인데 그런 의무들은 다 하지 않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가지고 시민들을 윽박지르고 겁박하는 건 역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목이 잘려나간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관련해서 전주시의 입장과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일단 뭐 시민들은 잘려나간 나무를 다시 갖다 붙이기라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크게 분노의 목소리를 내시는데요. 현재 남청교 구간에는 한 35그루 정도의 버드나무가 남아있고 나머지 구간에도 한 100여 그루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최대한 남아있는 나무들을 좀 지켜내서 과거의 아름다운 전주천의 풍경들을 좀 복원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잘려나간 나무들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시장이 바뀔 때마다 하천 정책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하천 관리 지침을 좀 만들어서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 높은 하천을 만들어서 우리 그 전주천과 삼천을 걷는 시민들이 좀 더 행복감을 느끼고 아이들이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자연이 주는 우리 선물들을 우리 시민들이 충분하게 만끽할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그리고 생태적으로 다양한 하천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주천과 삼천의 풍광은 시민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전주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다만 풍광만이 아니더라도 생태하천으로 많은 종의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터전이기 때문에 소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곳을 바라보는 행정의 시선이 왜 달라졌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희 BTV 전주방송에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행정의 변화된 모습이 있을 때까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오늘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